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줄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두 분 함께 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이거 언론중재법부터 좀 보시죠. 그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그 해당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는데 야당에서는 물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민이 아닌 여당을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홍 의원님, 네네. 여당이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 보십니까? 이제 정권 말기에 선거는 다가오고 이런 그 제도적 장치를 뭘 만들려고 이런 하나 이렇게 암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그리고 사실 보도를 못하게 막는다면은 이 유래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이런 법이 악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을 지금 발의한 사람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권력을 이용해서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이 악법 뭐 이러한 그 기업 운영을 했었던 그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낸 것인데 이거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게 재갈을 물려서 유리한 그런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악법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을 비롯해서 정당 모두가 다 민주당 빼놓고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거를 아마 끝까지 밀어붙인다면은 국민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도 사실 기자 출신이신데요. 예.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제 홍문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법이 사실 보도를 못하게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건 100번, 1000번 고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 거짓말 보도, 가짜 보도를 하는 거를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책임져라 하는데 이걸 언론 탄압이다,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가짜 뉴스에도 우리 언론은 뭐 상관없다. 특권을 달라. 그리고 이걸 그냥 계속 인정해 달라. 그래서 언론은 성역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언론에서 이게 21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왜곡된 이런 기득권 이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미디어 오늘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하는 것이 81%고요.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도 73%입니다. 그러면 언론도 이제 자기 좀 불편해진다고 부담이 된다고 해갖고 무조건 탄압이니 통제니 이렇게 반대하는 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서 홍 의원님. 이 가짜 뉴스를 징벌로 처리한다는 이 법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피해를 보는 국민이나 이 사회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은 여당 단독으로 강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이고 여야가 어떤 어려움도 함께해서 이 법을 만들고 또 언론단체 이 주체가 되는 이 단체도 여기 참여해서 이런 가짜뉴스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바로잡자. 그 대신 정권을 뭔가 비리를 폭로하는 걸 이것만 가지고 징벌을 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내규의 상황들이 아주 면밀하게 정리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에 맞는 것 또 틀리면은 이 징벌로다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법만 지금 강행해서 단독으로 이걸 처리하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노 의원님. 예. 지금 그 한국기자협회 같이 그 대표적인 그 언론 단체 5개 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반대 여론 설득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언론이 관련 단체가 이제 지금 이익단체처럼 표현이 된 거죠. 우리 뭐 노조가 귀족 노조가 돼갖고, 예? 저 자주적인 단체가 아니라 자기네 저 식구들, 네. 조합원들 그 권익만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언론의 이익단체는 건 사회적 책임 있는 공적 단체인데 이렇게 지금 자기네 이익에 반한다고 그래서 벌떼같이 나서 반대하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예. 왜 그러면 저도 이제 기자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게 기레기라는 얘기를 듣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면 쓰레기 기자는 쓰레기랑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언론도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논란은 과잉입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예, 네? 그리고 허위 보도를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실제로 과잉입법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가짜뉴스는 처벌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언론중재위에 가서 재판을 해보면 지금 재판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2,200건 있는데 실제 배상 이루어진 건 반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거마저도 500만 원 이하고 실형받은 거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형받은 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가짜뉴스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 당이 그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는 정파적, 정략적, 당리양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건 언론을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피해 구제법이지 생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기사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리고 정정보도할 때는 코딱지만하게 팔면 10일만에 쓰는 거. 1억 원도 이거를 계속 인정하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건 언론은 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이거는 수사하는 것처럼 이건 계속 잘못된 기득권을 그냥 이어가겠다. 인정해라. 어디다 대고 우리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부담되게 하냐. 이런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번엔 가짜뉴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지금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5개의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반대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을 아주 저는 참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 언론을 이익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쓰레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여기다 비유를 했을 때 저는 큰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한국기자협회, 신문협회, 방송협회, 인터넷 신문협회, 언론인협회 여기서 지금 반대 성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익단체나 쓰레기로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 큰 실수고 이러한 비유를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결론에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8개 언론단체, 민노당, 국민의힘, 국민당,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 언론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자꾸 무슨 징벌이라는 걸 놓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상한 논리를 지금 여기다가 편파해서 응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고 또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지금 말씀드린 8개 단체, 민노당, 국민의힘, 국민의 정당이 의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스스로 철회하고 이 언론의 본연의 자세로 가는 것이 그나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 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소위원회 통과된 거 이제 상임위 회의도 있고요. 본회의도 남아 있는데 노 위원님 계속해서 이 법안은 처리하는 걸로 지금 당내 분위기가 거의 이렇게 굳어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180석 의석을 갖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게 아니냐, 독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욕먹는 부분에 이 언론법은 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민생과 관련한 법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라면 이건 전 욕먹어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부동산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 너무 무리하게 거칠게 그리고 시끄럽게
처리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민심이 이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도 좀 이제 바뀌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법사위 상원 기능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 합의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신문협회 이런 기관들이 이익 집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거 전 부끄럽고 염치 없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우리 초등학교 때도 잘못된 거 남한테 불편 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지키지 않는 이런 주요 단체라면 저는 이거는 우리 짚고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해도 언론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어떤 걸 처벌하냐? 가짜 뉴스 중에서도 고의성, 악의성이 확인 입증될 때만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무리한 법이고 과잉입법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법입니까? 딴 사람 같으면 가짜 뉴스만 한 걸 갖고도 처벌되는데 언론이라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알 권리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 악의성이 확인 입증될 때만 처벌한다는데 이 정도의 법을 갖고 만약에 언론에서 이거를 재갈을 불리고 통제를 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기자를 했던 양심을 걸고 이거는 마치 그냥 우리 특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우리 사실 확인 안 하고도 기사 쓸 텐데니까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계속 똥고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거는 욕 먹더라도 일시적으로 욕 먹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사, 언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말씀 듣고 다음 얘기 나눠보시죠.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단체거든요. 그것과 개인이 이야기를 해서 가짜뉴스와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부 두루뭉실하게 하나로 묶어갖고 언론의 피해를 본 가짜뉴스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그럼 우리나라에 언론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전부 청와대나 집권당에서 통제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떤 경우든 반대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8개 언론단체와 민노당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정당이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전선을 펴서라도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자유를 우린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남북 연락선요, 통신선이 이제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먼저 노웅래 위원님. 예. 이게 보니까 이거가 이제 좋은 조짐이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혹시 열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요. 우리가 통신선 연결됐다고 그래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닐 거고요. 예. 이게 통신선이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대화를 통해서 이게 통신선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북한이 지 맘대로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또 통신선 연락하고 싶으면 또 연결하고 이런 식의 이 남북 통신선 연결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희일비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통신선이 연결 안 됐다가 연결됐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래도 조금 불씨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거를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북한에 또 놀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래서 북한의 속내를 잘 따져봐야 된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느닷없이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통신선을 연결했냐. 보나마나 이거는 저도 지금 정보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도. 그리고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 식량 사정을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자꾸 개방이 되다 보니까 체제 불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지금 휴대폰이 500만 대가 넘는 거 아닙니까? 감추고 덮고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국내 사정,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사정 이런 게 겹쳐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뭐 남북 관계 하자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북한의 이 기만술, 위장술 이런 거는 감안해서 예. 우리가 농락당하지는 않아야 된다. 남북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평화와 공존의 길, 우리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노웅래 의원 말씀에 모든 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덧붙인다면은 이 남북 소위 공동 사무소 폭파를 누가 했습니까? 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 남북 공동 사무소를 만들고 이 폭파는 또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폭파하고 그리고 여기 해수부 공무원까지 시신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만행, 또 수많은 수모를 당한 우리 정부가 이 북한으로부터 소위 사과 한마디, 우린 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한 이 상황에서 그래 통신문 하나 이거 복원됐다고 그래갖고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면서 뭐 대통령이 6개월간 뭐 교신을 하고 노력 끝에 만들어진 거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해도 되는 거를 청와대가 이게 총동원돼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참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입에 좀 아침부터 걸어놓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 북한의 이 집단의 만행 이런 것들을 모두가 이게 통신문에서 해결하겠다면 사과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동안 모든 것들이 잘못됐었다. 예. 이해해달라. 이제는 통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자. 뭐 이렇게 뭔가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 통신문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뭐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뜻으로 이거를 표현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또 상처를 건드리는 이런 정부 청와대의 모습은 참 너무 가련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중계석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다음 안건 이슈들 토론해 보겠습니다.